네, 종목 돋보기 이번 시간은 박찬홍 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기차의 캐즘 속에서 질주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주를 선별해 왔다라고 하셨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아, 네네. 네. 자, 현대 글로비스는 2001년에 현대차 그룹에서 글로벌 유통 전문 기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사업 부분은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물류 사업입니다. 이 국내외 운송 그리고 국내외 또 해외까지 해서 창고 관리도 하고요. 물류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해운 서비스 사업인데요. 최근에 이 사업 부분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통 그리고 트레이딩 사업 부분인데요. 유통은 현대글로비스 유통 사업 부분은요.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플랫폼 사업인 오토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 글로비스를 준비하셨단 말이죠.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선정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그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핵심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이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 글로비스인데요. 이러면서 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만큼 그 승계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한다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주식 수합, 주식을 맞바꾸는 주식 수합,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계열사 간의 합병해서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실적은 좋았던 것으로 이제 또 전해지고 있는데 네. 자, 앞으로의 실적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 무언가 모멘텀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저는 현대 글로비스는 2024년보다 2025년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24년 말에 발표되었던 현대 기아차 간의 장기 계약 공급 계약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게 5년간 6조 7천억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이 요즘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지아주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물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가 수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현대차 그룹에 있는 현대 글로비스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CTC 선인데, 즉 자동차 전용 운반선. 이 자동차 전용 운반선의 쇼티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너도나도 수출을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운반선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서 이 현대 글로비스가 PCTC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또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함께 좀 잡아주시죠. 현대차 그룹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상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지분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이 정의선 회장의 그 상속세에 관련된 중요한 재원도 될 수 있고, 또 현대 글로비스가 이 자동차 전용 운반선 물류 쪽 사업 말고도 또 해상 운송 사업이나 물류 사업 말고도 또 중요한 로봇 테마로도 또 편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할 기대 요인들을 쭉 잡아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현대차 그룹에서 이 공급 계약 이슈로 최근에 고가권에서 이렇게 차트 한번 보시면요,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21선 부분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보시면은 박스권, 고가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고가 부분에 일단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호재하고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은 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매수 밴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 밴드는 한 여기 보시면
21선도 살짝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적어도 12만 2천 원에서 12만 7천 원. 네, 요 밴드 있죠? 예, 요 밴드 내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저는 2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리스크 대비 차원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손절가는 요 하단 부분 11만 원, 네, 11만 원을 이탈을 하면은 리스크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캐즘 속에서 쾌속 질주와 현대차 그룹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디일지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종목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자, 현대 모비스는 그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21.86%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현대 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도 하고 개발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현대 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실질적인 지주사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이 포인트니까요.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의선 회장이 이 현대차 그룹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정의선 회장의 이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현대 모비스의 주가 밸류업 잠재력이 올해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기술력은 상당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미래 모빌리티 관련한 특허가 거의 뭐 3천 건에 달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또 봤는데 네. 이런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시점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요. 전기차도 확대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전장화인데 이 전장화의 거대 물결 속에 현대 모비스가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나 2025년에는 현대차, 기아차 모든 신차가 이 커넥티비티하고 OTA 쪽 기능을 탑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OTA 쪽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 무선 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커넥티비티도 중요한데 최근에 이 커넥티비티가 현대기아차에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고가 차량 위주로요. 커넥티비티는 내비게이션을 무선으로 업데이트 해주고요. 또 차량을 원격 제어, 스마트폰으로 차를 잠그거나 엔진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차량 원격 제어 기능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자동차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커넥티비티인데 OTA 기술하고 커넥티비티 이런 기술을 자동차에 장착을 하면서 현대 모비스의 실적도 덩달아서 좋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OTA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DCU 그리고 외부 통신을 관장하는 CCU 이런 부분이 현대모비스의 전장화 매출종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쟁사인 GM이나 폭스바겐도 수주를 받는 그런 성과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고 조만간에 그런 부분이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모비스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또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면 네. 또 추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2024년보다 2025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각광을 받고 부각되는 부분은 이제 더욱더 강화된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정책이 올해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실질적으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향후 3년간 주주 환원율을 3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기술력 측면에서 구글의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초도 납품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납품이 본격화되면은 중요한 모멘텀이 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또 그러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까지 점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차트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실까요? 차트는 여러분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 20만 원대에서 또 현재까지는 뭐 한 7만 원까지 있는데 또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은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이 반영이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 또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레벨업 될 것 같고요. 매수 밴드는 자 24만 5천 원. 네, 그리고 25만 5천 원. 네, 요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 안에 들어올 때 천천히 분할 매수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저는 올해 좀 현대모비스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면 40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도 리스크 대비를 하셔야겠죠. 리스크 대비는 네, 여기 21만 원. 네, 여기에서 20만 5천 원인데 여기 21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박찬웅 고수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를 박찬웅 고수의 발굴주로 저희가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또 남아있네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자, 원래는 저는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또 평범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현대차 우선주는 현대차 본주, 즉 보통주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우선주는 이 보통주인 현대차하고 달리 의결권은 없습니다. 네, 주총에는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배당의 우선권을 가집니다. 올해는 현대차 우선주를 왜 봐야 되냐? 그것은 현대차 본주, 보통주하고 현대차 우선주하고 주가 계리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본주하고 우선주의 계리율은 이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 10에서 50%로 계리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보통 좋은 주식들은 계리율이 본주하고 우선주의 계리율은 한 10% 전후로 되어 있는데 현대차 본주하고 현대차 우선주는 계리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계리율의 격차도 줄이면서 현대차 본주가 올라가면은 현대차 우선주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커플링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를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대차는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고 현대차 경영진들이 이 현대차 우선주를 최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선주의 할인율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되면은 또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조조정 칼바람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 이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도 되어 있고 또 글로벌 완성차들의 판매 실적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굉장히 저력이 있습니다. 이 현대차는 엔진도 자체 개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eGMP 플랫폼을 자체 개발을 했는데요. 이 eGMP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이 경쟁사인 폭스바겐보다 전기차 분야에서 2년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고급차 제너시스 브랜드도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북미 시장에서 다른 뭐 혼다나 뭐 스텔란티스나 이런 GM들의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그 현대차는 북미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랑 전기차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연비도 좋고 또 고장도 적게 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져 있고 또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6, 9까지 또 앞으로 향후에 전기차가 새롭게 또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 시대에서는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한 차량 판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기차나. 그래서 조지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실적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 분석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차 우선주는 주봉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주봉상에서 여기 노란색 선이 60주봉입니다. 자, 60주봉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또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이 5주선 여기가 녹색선이 이 녹색선 보이시죠? 네, 이 녹색선이 5주선인데 5주선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5주선 부근에 지지하면서 60주선 지지하는 이런 부분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밴드를 이 부분인 15만 4천 원, 네, 15만 4천 원이고 그리고 15만 7천 원까지 이 부분을 매수 밴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한 14만 원, 이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3가지 엄선해서 박찬홍 고수와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또 준비하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네, 꼭사주가 있는데요. 이 꼭사주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박찬홍 고수의 꼭 사주, 꼭 사야 할 주식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네, 박찬홍 고수가 준비한 꼭사주 만나보셔야죠.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꼭사주는요. 올해도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꼭사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해양 종합중공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조선 회사들이 큰 규모의 조선 회사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선박, 해양 플랜트, 선박 엔진, 기계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선 부분에서는 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초대형 유조선은 VLCC이고요. 또 군함 사업, 네, 군함, 함정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요즘에 관심이 많죠. 네, 트럼프 2기 때 석유나 이런 시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해양 시추선 그리고 부유선 생산 설비, FPSO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해양 파이프라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사주 이 기업은 선박 엔진 기계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선박용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요즘 새로운 추세죠. 하이브리드 선박 엔진을 개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고수가 제안하신 꼭사주의 개요를 한번 쫙 봤는데 네. 투자 모멘텀은 어디에서 찾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관심이 있게 보는 거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중국 견제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조선주들은 핵심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때 LNG 수출 인프라를 또 확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군함 수요가 미국과 중국이 일단은 해양 쪽에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 군함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해군 MRO 사업, 즉 군함 정비 사업 먼저 이 동맹국들한테 먼저 오퍼를 좀 줄 겁니다. 그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이 주요 핵심 이 동맹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본도 일본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가격 경쟁력과 빠르게 이런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MRO 사업의 강점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부분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가지고 2025년에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 관련주는 특히나 미중 관계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포인트, 모멘텀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이 모멘텀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악성수주 소진. 네, 그동안 저가 수주의 악성수주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후판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후판의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서 후판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선박의 재료인 후판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반복 건조에 따른 비용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 생산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중장기적으로 80에서 9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박찬홍 고수가 엄선한 꼭 사주, 꼭 사야 할 주식이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박찬홍 고수의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주인공 캔들만 알아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많이 보는데요. 매매하실 때 수많은 캔들을 접하실 겁니다. 그중에서 매매의 기준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캔들인 주인공 캔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캔들이란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며 이 주인공 캔들을 기반으로 하는 매매 기법을 주인공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인데 이 장대 양봉은 매도세를 이긴 강한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량 거래를 발생하면서 또한 주가 상승 신뢰도를 높입니다. 주인공 매매 기법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 종목이 주도주 테마 안에 있어야 하고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로봇, 반도체, AI 등 주도 테마에 속할수록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합니다. 두 번째, 장대 양봉이 플러스 10% 이상 캔들이어야 합니다. 장대 양봉은 윗꼬리가 길면 안 되고 윗꼬리가 장대 양봉 캔들의 몸통의 절반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대 양봉이 최근의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을 동반해야 합니다. 주인공 매매 기법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번에는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종가에 소액 1차 매수, 즉 정찰병을 먼저 매수를 합니다. 두 번째 매수는 장대 양봉의 4분의 1 지점에서 합니다. 세 번째 매수는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천천히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하는 가격대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 매도합니다.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첫 번째 예시는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실내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실내 자율주행 로봇은 서빙 로봇, 그리고 청소 로봇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 편입으로 로봇주들이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 캔들은 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주인공 캔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닥권에서 나온 뒤에 주인공 캔들 종가 기준으로 최근까지 플러스 55%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OS랩입니다. SOS랩은 국내 최초의 라이다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라이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SOS랩은 차트에서 12월 18일 상단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주인공 캔들 출현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22%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월 18일 바닥권에서 주인공 캔들이 출현을 했고 그리고 고가권에서 박스권 돌파 주인공 캔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인공 매매 기법 분할 매수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